여러분, 요즘 대치동에선 초등학생도 아닌 7살 아이들이 의대 준비반에 들어가려고 이른바 7세고시를 치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입시 전쟁터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지독한 사교육 열풍이 사실 500년 전 조선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가진 땅을 다 팔아 사교육비로 쓰고 하우스푸어가 된 선비부터 합격률 0.22%의 벽을 뚫기 위해 집안의 족집게 강사를 모셨던 기록까지. 예나 지금이나 자식 교육에 목숨 거는 건 똑같나 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떠먹여드릴 역사적 지혜 한술은 바로 이겁니다. 조선의 사교육 성지에서 벌어진 소름 돋는 입시 이야기예요. 조선시대의 출세가도는 오직 과거 합격뿐이었어요. 양반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과거 시험을 통과해야 했죠.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양반은 그저 백수 양반일 뿐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해야 했는데 그럼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문턱은 지금의 수능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정조시대 기록을 보면요, 응시자 15만 명 중 최종 합격자는 고작 33명, 확률로 따지면 0.02%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였죠. 지금 서울대 의대 합격률이 0.5%대인 걸 생각하면 조선시대 과거는 그보다 수백 배 이상 어려웠던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 좀 있다는 집안에서는 국가교육인 성균관을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성균관은 공짜였지만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움직이니까 맞춤형 교육이 불가능했거든요. 게다가 그곳에서 배우는 내용이 정작 시험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잣집들은 은밀한 고액 과외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정점에 있었던 것이 바로 숙사라는 시스템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가 겪는 입시 지옥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무한 경쟁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명확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먼저 숙사가 대체 뭐였는지 팩트를 체크해 볼까요? 숙사는 글자 그대로 학생의 집에 스승이 머물며 먹고 자면서 가르치는 입주형 과외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치동 일타 강사를 우리 집에 모셔와서 24시간 밀착 케어를 받는 셈이죠. 스승은 학생 집에서 방을 제공받고 식사도 함께하고 심지어 옷까지 받았어요. 그야말로 VIP 대접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학생은 오로지 과거 시험 합격만을 위한 집중 교육을 받았죠. 당시 노근기나 이기상 같은 인물들은 왕실과 고위 관료들이 서로 모셔가려던 조선판 스타 강사였습니다. 이들의 제자 중에서 급제자가 많이 나왔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야말로 족집게 강사로 명성을 얻었죠. 지금으로 치면 쌤 강의 들은 학생 중 의대 합격자 30명 배출, 이런 현수막이 걸리는 것과 똑같은 풍경이었던 겁니다. 숙사교육은 철저하게 시험 맞춤형이었어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경서를 외우고 해석하는 시험, 다른 하나는 CIC,나 부후 같은 문장을 짓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숙사에서는 경서 공부는 대충 하고 오직 문장 짓는 기술만 집중적으로 연마시켰습니다. 왜냐고요? 경서 시험은 워낙 범위가 넓어서 공부량이 방대했지만 문장 시험은 패턴과 기교만 익히면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었거든요. 지금의 수능 국어 문제 풀이 스킬 같은 거죠. 더 놀라운 건 도덕과 인성을 가르치는 소학 같은 책은 시험에 안 나온다는 이유로 찬밥 신세였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인성 교육이었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무시한 거예요. 대신 시험 점수를 잘 따는 애시, 시, 나, 부, 후 같은 문장 기술만 밤낮으로 연마했습니다. 심지어 초집이라 불리는 예상 문제 족보가 고개 거래되기도 했으니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족집게 과외의 본질은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올해 과거 시험에 이런 주제가 나올 거다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숙사 선생들이었고 그들은 그 정보를 비싼 값에 팔았던 겁니다. 이렇게 사교육에 올인하다 보니 가계 경제가 휘청이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무과에 급제한 노상추라는 선비의 기록을 보면요, 10년 동안 과거를 준비하면서 상속받은 논밭 99마지기를 거의 다 팔아치웠습니다. 합격했을 땐 달랑 8마지기만 남았을 정도였죠. 99마지기에서 8마지기요. 계산해보세요. 무려 91%의 재산을 날린 겁니다. 가문의 영광을 얻는 대신 경제적 몰락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노상추는 그래도 합격을 해서 망정이지 만약 떨어졌으면 어땠을까요? 재산은 탕진하고 과거도 실패하면 그야말로 나락이었을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사교육비 규모는 무려 2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가구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50만 원이 넘고 강남 3구 같은 곳에서는 초등학생 한 명당 월 200만 원 이상 쓰는 집도 부지기수예요. 자식 교육을 위해 노후 자금을 털고 거액의 빚을 지는 현대의 부모님들 심리가 바로 이 노상추의 기록과 정확히 겹칩니다. 우리 애가 좋은 대학만 가면, 아니 의대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이 절박함이 50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육은 계급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비싼 입장권이었던 셈이죠. 더 슬픈 건 이렇게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합격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공동 지입 2%의 확률이었으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로또 당첨 확률보다 낮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도전했습니다. 왜냐고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경쟁이 이렇게 미치도록 치열해지니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게 됩니다. 조선 후기 과거 시험장은 문자 그대로 난장판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난장판 됐다는 말, 사실 여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을 정도거든요.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선적군이라는 폭력 조직을 고용해 몸싸움을 벌였고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겁역, 그 글을 깔끔하게 받아 적는 사수가 한 팀을 이뤄 움직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당시 과거 시험장은 지금처럼 감독이 삼엄하지 않았어요. 응시자가 워낙 많다 보니 통제가 안 됐던 겁니다. 그 틈을 타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횡행했죠. 먼저 선접군이 시험장에 일찍 들어가서 창가나 기둥 근처 같은 좋은 자리를 선점합니다. 그리고 돈을 낸 고객이 오면 그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콘서트 티켓 안표상 같은 거죠. 그 다음 겁역이라는 실력 좋은 대필자가 시험 문제를 받아서 답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수에게 넘기면 사수가 고객의 필체를 흉내내서 깔끔하게 베껴 쓰는 겁니다. 완벽한 팀플레이죠. 돈 있는 집안 자제들은 실력이 아니라 자본력으로 팀을 꾸려 시험장에 들어갔던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한탄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유한 자는 돈으로 문장을 사고 가난한 자는 실력이 있어도 자리가 없다. 이 말 21세기 입시 비리 뉴스에서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터진 대학 입시 비리 사건 기억나시나요? 돈으로 스펙을 사고 권력으로 합격을 보장받고 500년이 지났지만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공정이라는 가치가 무너졌을 때 사회가 어떤 혼돈에 빠지는지 역사는 아주 차갑게 보여주고 있죠. 흥미로운 건 이런 현상이 서양에서도 계급적 맥락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도 중산층 가문의 필수품은 가정교사였어요. 제인 오스틴의 소설 엠마나 샬럿 브론테의 제인 에어를 보면 가정교사가 얼마나 흔한 존재였는지 알 수 있죠. 엄마가 직접 가르치지 않고 돈을 주고 교사를 고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노동을 하지 않는 고귀한 계급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지표였거든요. 하지만 배우는 내용은 달랐습니다. 조선의 숙사가 관직을 향한 기술을 가르쳤다면 영국의 가정교사는 상류층 혼인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피아노와 프랑스어 같은 장식품을 가르쳤습니다. 왜냐고요? 당시 영국 여성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대학에 갈 수 없었고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거든요. 그들에게 교육의 목적은 오직 하나,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이었죠.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치고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하고 우아하게 춤을 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상류층 파티에서 눈에 띄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결국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교육은 자녀를 완성된 인간으로 키우기보다는 사회적 생존 도구로 연마하는 과정이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교육의 본질은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스펙을 갖춰라 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역사 한술 잘 소화하셨나요? 500년 전 과거 시험장의 난장판과 지금 대치동의 풍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으시나요?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삶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면 정답을 맞히는 기술만 주입하고 있나요? 조선시대 숙사교육의 문제점은 명확했습니다. 인성과 철학은 버리고 오직 시험 점수만 추구했다는 것,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만 그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 그런데 2026년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했나요? 아니면 더 정교하게 재현하고 있나요? 월 200만 원짜리 과외를 받는 아이와 학원 한 군데 못 다니는 아이가 같은 시험을 본다는 건 과연 공정한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1등은 정말 우리 사회가 원하는 리더일까요? 오늘 이 기록이 무한 경쟁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과 자녀 교육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과열된 사교육 시장을 보며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조선의 숙사 사례를 보며 느낀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술 한술이 모여 더 큰 지혜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역량가 높은 역사 한술